발표해 주실 내용은 입법 발의 현황, 그리고 통과가 됐을 때, 통과가 안 됐을 때 각각 어떤 전략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변호사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혁경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입법 발의 현황 좀 보시죠. 이거 다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긁어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선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한 거 9월 8일에 한 거 내용을 보시면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관리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심지어 그 제한 이유를 보시면요. 한의사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그 안전관리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야겠다. 이게 왜 명확하게 해야겠다 말하냐면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복지부 령으로 위임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법에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복지부 령으로 위임하는 것 사이에 그 구속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 법령에서 이 의료법을 개정해가지고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관리 책임자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데 한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포함된다는 게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하자면 한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되면 한의원 원장이라든지 한방병원 병원장이라든지 이렇게 개설자가 되면 그 개설자의 자격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한방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들 아시다시피 또 좀 이따가 우리 최문석 부회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한방과 관련되는 신의료기술은 단 한 건도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기기들을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김영현 의원의 개정 논문을 보십니다. 문구가 좀 다른데요. 이분은 아예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을 입법 취지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어떻게 되냐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관리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한의사를 포함한다라고 법문안에 써놓기는 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라고 써놓은 인재근 의원의 안과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역시 김영현 의원도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을 의료법에 규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법을 요약을 하면 실제로도 이제 아마도 병합심사가 이렇게 확실시 되고요. 내용이 같으니까 병합심사의 대상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 논의란은 1.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관리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양방과 구별하여 한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 두 가지로 법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관리자 지위를 가지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이 부여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법 통과해 봤자 한의사에게는 의료기기 사용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아니라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을 부여하는 명확하게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법 통과하는 데 애쓰는 것이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으로 한의사가 침을 넣을 수 있다고 규정된 법이 없습니다. 판례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근거로 침을 넣고 있을까요? 뭘 근거로 국가는 한의사가 침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 급여를 하고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료법 2조 2항 2호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행한다는 그 주상적인 조항 하나밖에 없어요. 그 조항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침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는 겁니다. 93년 약사법 투쟁을 할 때 그 약사법 투쟁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봅시다. 약사법 시행규칙이었어요.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안보다 2단계나 낮아요. 대통령령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시행규칙에 약사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라는 조항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한 것만으로 약사들은 전면적인 한약 취급권을 얻었어요. 그 조항 어디에도 약사는 한약을 쓴다라는 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사들은 한약을 썼어요. 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가가 해주는 유권에서도 못 믿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심지어 복지부에서 천연물 신약은 한의사가 쓸 수 있다고 유권에서 해줘도 그게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가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그때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침을 쓸 수 있다는 유권 해석도 없다. 침을 쓸 수 있다는 판례도 없다. 법도 당연히 없죠.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사람의 노력이 사후적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행의료법 체계하에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라는 그 구체적인 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행위의 해석의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법이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이런 겁니다.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을 쓰게 해주고 싶다. 좀 더 넓게 생각해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쓰게 해주고 싶다 할 때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이 법이 통과되면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당연히 쓸 수 있고 의료기기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우리의 역할 영역을 스스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추상적인 용어, 한방의료행위를 한다는 말로 끝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법안 통과되고 나서 쓰면 되는 겁니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예를 들면은 또 의사협회에서 들고 나서 가지고 너네 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관리만 하라고 그랬지 언제 의료기기 쓰라고 했냐라고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복지부에서는 유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법원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이 법에 근거해서 한방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의료기기를 왕성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거의 이길 거라고 봅니다. 거의 이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입법 취지에 이미 한의사가 이런 걸 쓰도록 하겠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의료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한약육성법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권능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권리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한의사가 의료기기 못 쓴다는 말씀은 앞으로 한의계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 통과되면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권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선 현재 엑스레이 CT가 설치되어 있는 한방병원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곳에서는 한의사들이 그게 한방 가장들도 있고 병원장들도 있겠죠.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엑스레이나 CT에 오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가를 발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양방이 없어가지고 한방병원만 있는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칩시다. 또는 대형 한의원들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적극적으로 차폐시설 마련하고 엑스레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안 되는 작은 한의원들이 있다. 저는 저설량 엑스레이라도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길은 실제로 사용하고 사회통념을 바꾸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회통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이미 설치된 곳에서는 쓰면 됩니다. 설치 안 된 곳은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자기의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작은 곳은 작은 것을 설치하고 큰 곳은 큰 걸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법원가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대한민국 한의사들을 집단으로 범죄 집단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안 하는 상태에서 복지부에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지부는 할 수 있다라고 함부로 해석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란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뒤에 써놓은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한의사용 진단기기를 별도로 통과를 시켜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진단기기가 생긴다. 이 법 통과된다고 지금 바로 우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다. 한방 엑스레이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법은요. 현재 존재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한의사도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입니다. 별도로 한의사가 전용으로 쓰는 의료기기를 따로 만들어야만 그걸 한의사들이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존재하는 엑스레이, 현재 존재하는 CT를 한의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함의는 뭐겠습니까? 현재 존재하는 그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쓰도록 해주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한방진단기기 따로 만들어서 그거 우리가 허가받아야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진단기기,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우리의 접근권이 떨어질 수도 있는 발상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이 법의 해석을 이미 존재하는 양방에서 광범하게 쓰고 있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한방 의료행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져다가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방 의료행위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KCD를 쓰지 않습니까? 치료적으로 KC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료적으로 KCD 진단할 기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한방 의료행위인 거예요. 여기에 왜 별도로 한의사용 진단기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발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난 10년 동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한방 관련되는 기술이 단 한 건도 통과된 적이 없다.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 별도로 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유리하다. 이거 사실은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이 20명입니다. 이거는 의료법에서 아예 규정하고 있어요. 숫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 세부적인 운영은 당연히 이제 밑에 하위 법령으로 규칙으로 이렇게 위임되어 있지만 20명은 아예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중에 11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방 관련된 신의료기술이 이 위원들 눈에 신의료기술로 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뭐 통과시키고 싶겠어요? 그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운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세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는 치과 및 한방의료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방도 별도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위험 구성이 방송용어로 말하게 되는데 위험 구성이 나쁜 거예요. 그럼 뭐냐? 운영의 문제라는 거죠.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만들어도 결국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 제안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반드시 어떻게 운영돼야 되냐면
기존에 이미 양방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을 단지 한의학적으로 해석만 해서 그것을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르게 말하면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들이 양방에서 일단 신의료기술이 되면 그냥 우리는 거기에다 한의학적인 해석만 돼가지고 바로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걸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고 생각하고 무슨 사상 체질 진단기, 무슨 수양면 경락 진단기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 신의료기술로 통과시키려고 생각하면 이원화가 고착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제한되고 오히려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이 의료법 개정안을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관리자의 지위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기를 한의학적으로 해석만 한다면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존의 시중에 존재하는 이미 양의사들이 쓰고 있는 바로 그 기기들을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갖다 쓰도록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해석하고 싶고,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미 시중에서 양방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해서 한의학의 영역에서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이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료법이 통과될 확률이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법안심사 소위만 통과하면 복지위는 거의 통과할 확률이 많고 본회의는 요식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임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데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 통과의 핵심도 역시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갑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인정하면 대체로 상임위를 통과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법안심사 소위는 거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약간 후순위로 밀려있기도 하고, 지금 이번 국회가 워낙에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예산에 아주 얽매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이것이 상당한 쟁점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의협은 비대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왕왕 거리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 법안 발의한 의원들도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의협은 아주 매일 몇 번씩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복지부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중립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한의계로서는 굉장히 큰 일인데 매우 중요한 법안이고 수건사업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인 한의사가 이 진단용 발생장치에 설치 관리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통과의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과됐을 때의 대책과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을 나눠서 어찌해야 좋을지 판단을 해야 돼요. 통과됐을 때의 대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성한 사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한의사에게 이만큼의 권리가 생겼다는 것을 대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책입니다.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제가 2015년에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별도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안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TF를 결성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임시대의원총회에 대의원님들께 배포해드렸습니다. 2015년에 쓴 글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시되 이거를 읽으시면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또는 한의사협회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 영역을 특히 의료기기와 관련되는 우리의 사용권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제 제안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권을 확보할 것인가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뒤에 5번도 같은 의미에서 참고 자료를 붙여놨습니다.
한의사 전용 레이저 기기라는 말이 사실 모순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언론은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뒷자료를 보시면요, 뒷자료에 제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로 써놓은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회색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것인가, 우리의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회색지대를 들어간다고 할 때도요, 회색지대에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 있고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혈액 분석기 한의사가 쓸 수 있잖아요. 최대한 많은 한의원에 혈액 분석기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의사가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한의원에 정맥 주사가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요, 침 맞는 사람이 절반쯤 있으면 나머지 절반쯤에는 다 링게로 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링게류에 타나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산맥 주사가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정말 링게로만 달려 있을 수도 있겠죠. 비타민을 줄 수도 있겠죠. 한의원 내 정맥 주사가 보편화돼야 됩니다. 이것이 뭘 주느냐 하면 사회 통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한의원에 갔더니만 한약 먹으려고 하니까 피검사를 시키더라. 한의원에 가가지고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비타민 주사를, 정맥 주사를 달더라.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째야 되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쓴다. 그 일선에서 하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쓸 수 없다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방사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관리자의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그것을 쓸 권리도 없는 게 아니냐라고 유추 해석을 해왔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써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대법원이 해석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놨어요. 교육을 받았냐, 시험을 치느냐, 사용을 하느냐,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상 한방의료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그러면 통념을 바꿀 수 있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부터 야금야금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인데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고동균 이사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프로세스를 잘 따르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한 방에 법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한의사가 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미리 법적 근거를 만들고 준비하고 교육하고 이를테면 교과서에도 넣고 시험에도 넣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서 한 개씩 한 개씩 넓혀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초음파 학회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레이저, 고출혈 레이저에 사용에 있어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고 천연물 신약 사용에 있어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잘 따라서 우리의 역할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 법이 통과되건 통과되지 않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사용을 왕성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면 홍수요법을 쓰듯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사용이 확대가 돼서 사회 통념이 바뀌어서 법원의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유경 변호사님께서 다음 바로 일정이 좀 있으신 관계로 자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을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 중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이 2개 정도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승찬 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김명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부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 답변 중에 발표 내용이 좀 있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명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 같은 경우는 한의사라는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부각해서 설명을 좀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김명현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이 차이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명현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한의사가 한방용으로 쓰려고 할 경우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임재근 의원의 발의안에는 아예 그게 없어요. 그냥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용 맞상 발생장치의 설치 관리자가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병합심사를 하게 되면 아마 임재근 의원 안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현 의원의 발의안은요,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의사가 한방용어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김명현 의원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는 입법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한의사의 영역을 제한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을 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라고 생각하고 병합심사가 될 때 임재근 의원 안으로 병합심사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자 질문 중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김경태 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사용운동이 핵심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쓰기운동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쓰기운동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어야 하고 또 여론을 바꿔야 하고 이런 작업들을 기술로 해놓으셨는데요. 쓰기운동만 결국 이런 거죠. 예전부터 사용운동이 제일 중요한 거냐, 사용운동이냐, 뭐 이쪽으로 강조도 하셨지만 그 밖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운동만이 입법 전문위원이라는 여러분, 한의사는 마약 관리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한의사에게 마약 관리자의 지위를 부여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마약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의사에게 마약 관리자의 지위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할까요? 별로 안 할 것 같죠. 이런 게 법과 현실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이 명확하게 권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예 못하고 있는 영역도 있는 거죠. 또 사망진단서를 쓸 권리가 당연히 한의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사망진단서를 열심히 쓰고 계시죠. 그러나 양방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법과 사용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권리가 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이 의료행위의 영역, 그것이 의료기기에 사용이 됐든 아니면 뭐 단순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가 됐든 이 의료행위의 영역은 애초에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냥 의사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를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와 한방 보건지를 한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는 정부가 국회의원이 도와주려고 해도 이렇게 모호하게 설치 관리자로 도와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해도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다 따라가지고 정말 소극적으로 법에서 정말 허용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명확하게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운동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법이 허용한 것처럼 뉘앙스만 풍기면 그냥 그쪽으로 확 진입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해석할 결정적인 권한은 전문가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장부 형상 진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장부 형상 진단이 한의학적인 행위인 거예요. 한의사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죠. 이 세상 엑스레이, MRI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다냐? 이게 권리를 취득했죠. 사용에 증차가 있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법이 어느 정도로 허용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색 지대 중에서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냐 붉은색에 가까운 회색이냐에 따라서 층차가 있는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서 우리 것이 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법에서 마약 관리자라고 허용해도 마약이 우리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료기기도 사용이 문제입니다. 자료에서 여기 천연물 신약 사용하던 당시의 순서를 갖다가 적어놨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서 명확한 한의학적 근거를 창출해야 됩니다. 한방 의료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의학적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제품의 한의학적 근거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미리 법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거 불법 아니다라는 유권에서는 아니지만 로펌의 의견서라도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검찰 조사가 시작했다는지 할 때 우리가 이것은 합법이라는 인식하에 했다라는 증거로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위법성의 인식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 인식이 이거 위법성이라고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아니 대형 로펌 이거 된다고 해서 하는 거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의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적혀있는 거예요.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비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리더들이 먼저 써야 됩니다. 일반 회원들한테 쓰게 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죠. 협회장, 중앙회 이사, 지도지부장, 대의원, 한의계 리더들이 먼저 사용해서 잡혀갈 거면 이 사람들이 잡혀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 다 잘하고 나서 한의학적인 근거, 제품에 대한 한의학적인 근거, 법률 검토 다 하고 나서도 쓸 때는 리더들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제 사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느냐? 선제 사용하면서 뒤로는 복지부에 식약처에 말을 넣어놔야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너네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해달라 라는 말들이 교감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연물 신약 사용 운동 때 그렇게 했어요. 지도지부장들 중심으로 쫙 쓰면서 복지부에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우리가 이거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되면은 한의사가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유권해서 할게라고 약속돼 있었어요. 의협이 막 난리를 치니까 실제로 복지부에서 그 유권 해석을 주려고 했어요. 우리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게 막혔거든요. 그 뒤에 복지부는 함수화제약이 고발을 당했을 때 중앙지검에 천연물 신약 한의사가 쓸 수 있다라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걸 통해서 모든 한의사 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전히 저는 우리가 아주 회색일 경우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한 겁니다. 법이 통과가 되면 홍수처럼 쫙 써야 되는 거예요. 있는 데는 오다하고 없는 데는 설치하고 작은 데는 저설량 설치하고 그리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조금씩 영역을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